이 3위가 거의 1등 아니에요? 아, 제 생각에 여기서 모든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. 셉니다. 세게 나왔네요, 그나마. 그나마. 그리고 최저가 원래 20만원. 와, 씨, 장난 아닌데요? 그냥 진짜 이런 거 같던데요? 그냥 싸우자, 이런 거. 싸우자. 싸우자.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야. 그렇죠. 싸우자, 이러는 거. 야, 패왕색을 보이고 있다. 아예 보내버리려고 하네. 아, 그런군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 서당계 3년님 또 풍어를 울고 계시네. 갑자기 개 취급을 하네요. 네. 주식홈 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. 오늘 랭킹쇼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자, 한 주 동안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분석된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.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주부터 약간 네. 여러분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렇죠. 종목을 기준을 더 넣었어요. 네, 좀 더 맞춤으로. 보니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은 건 증권사 입맛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자기들이 편한 거. 그렇죠. 그래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러게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주도권을 잃으면 안 된다. 네. 그래가지고 네.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네. 그 리포트를 이제부터 또 해보도록 그렇다고 하겠습니다. 뭐 하나만 나온 건 아니고요. 그 그렇죠. 중에 많이 나온 것 중에서 납득할 수 있게.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만 저희가 이제 추렸습니다. 네, 1부가 벌써 네. 야, 벌써 아까 말씀을 잘하셨지만 네.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근데 네. 이 3위가 거의 1등 아니에요? 아, 제 생각에 여기서 모든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. 거의 뭐 BTS급을 가지고 있는데요. 처음부터 이겁니다. 네. 안 보이시죠? 에코프로 BM입니다. 야, 드디어 커버하셨습니다. 5개 증권사 키움, 유진, 신한, 하이, 하나 요렇게 투자가 됐고요. 네, 원래 이제 네. 겁나서 잘 안 했는데 실적 발표했잖아요. 그렇죠. 안 할 수 하셨어요. 없거든요. 안 할 수 없거든요. 마지노선. 얘 인생은 이래야 된다. 그래서 에코프로 BM인데 최대 목표가가 44만 6천 원. 어휴, 셉니다. 세게 나왔네요. 그나마. 네. 그나마. 그리고 최저가 원래 20만 원. 와, 씨, 장난 아닌데요? 20만 원 겁나는데. 그렇습니다. 우선은 누가 이거를 썼는지만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야, 맞네.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20만 원 유진입니다. 한병화 연구원님 역시 뚝심의 한병화. 고객사 가치를 초월했다 이러면서 야, 대단해요. 근데 이거 리포트 제가 읽어봤는데 네. 그냥 진짜 이런 거 같던데요. 그냥 싸우자 이런 거. 싸우자. 싸우자. 나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야. 그렇죠. 싸우자 이러는 거. 야, 패왕색을 보이고 있다. 근데 진짜. 저희가 무슨 뭐 원피스 루피도 아니고. 자, 그리고 이거 가장 비쌌던 건 43만 6천 원. 근데 이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렇죠. 내적 갈등이 미쳤다. 진짜 하나 증권에서 우리 김현수 연구원. 김현수 연구원이. 그러니까 김현수 연구원이 목표가를 제일 많이 줬다는 거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게 별로라고 얘기해놓고서 이분은 그냥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딱 한 개의 단어로 통합니다. 적이랍니다. 적. 8달러입니다. 8달러. 와. 8달러로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워낙에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어 있고. 근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네. 매도 리포트 낸 거,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리포트로 또 베스트. 그러니까 약간 안티로 이 정점에 올라섰다. 두 분 다 정점에 두 분 다 올라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44만 6천 원으로 최고치를 쳤다. 대단한 내적 갈등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. 우선 제일 궁금해하시면서 뻔한 질문. 2차 전지. 어쨌든 또 다시 갈까? 그래서 뭐 짧게 보시는 분도 있고 길게도 볼 텐데 간다고도 보십니까?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. 지금은 대응 전략이 무조건 좀 차별화하셔야 돼요. 차별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2차 전지가 이 고평가 논란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높으니까. 네,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성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. 물론 모멘텀의 훼손이 나오는 이벤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지금 2차 전지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 장기적인 모멘텀의 훼손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2차 전지의 변동성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근데
단기 투자자들은 다릅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될 거예요. 예. 비싸다라는 쪽과 비싸지 않다라는 쪽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네. 그 다음에 대부분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악력이 좀 뛰어납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도 뭐 사실 잘 버텼는데 쇼스 퀴즈 나오고. 네. 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개인들이 조금씩 이탈하는 데가 나오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개인들도 그렇잖아요.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그럴 수 거니까. 있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탈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.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애초에 단기는 대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. 예, 나는 예를 들어 그래도 난 단기를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그냥 차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.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.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은 문제가 없으니까 장기로 투자하실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네. 다만 단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. 하지만 그 변동성을 내가 충분히 뭐 트레이딩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런 분들 정도만 나는 매매하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. 자, 섬세한 터치 나옵니다. 단타까지 신경을 좀 써주시는데 대부분 방송에 보면은 장기 가져가신대요. 제가 그분들이 한 80%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. 장기 괜찮답니다. 우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. 이제 또 보시면서 또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고요. 네, 저희가 중요한 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. 이건. 네. 네, 저희가 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선을 걷습니다, 저희가. 네.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미스터 우리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. 고객사의 가치를 추월해버렸다. 즉, 재료가 네. 셀사를 넘어버렸다.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네. 또다시 어그로를 끄셨습니다. 본의 아니게. 자, 이거에 대해서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떻습니까? 안 좋게 봐야 될 상황입니까?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모르는데 네. 산업의 초입구에서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 나올 수 있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이게 지금 2차 전지라는 산업이 네. 어느 정도 사이클 산업으로 안착돼 있는 산업이면 이렇게는 안 되죠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맞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안착돼 있는 사이클 산업이 아니잖아요.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. 어쨌든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양극재나 이런 네.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적이잖아요. 근데 수요는 늘어나는 과정. 네. 이런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시적인 추월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뭐 이 한병화 연구원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. 예.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왜냐면 너무 선 두 번 걷어요. 두 줄. 왜냐면 너무 욕을 먹으시니까. 대박이더라고요. 근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애널리스트로서 이해하는 거는 네. 이겁니다.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말하는 거니까. 그렇죠. 자기의 생각은 전통적인 생각은 그거죠. 한병희 연구원 또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하셔서 나이도 있으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있으신 게 맞죠. 아니 어떻게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전방 업체들보다 후방 업체 거기에 흔히 말하면 재료나 공급하는 벤더들이 가치가 더 높아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. 한병화 연구원님 말로는 이런 거죠. 야 어떻게 쉽게 말하면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클 수가 있니?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럼 확 오게. 예, 그런 거잖아요. 뭐 이게 가능하냐? 이런 건데 이미 산업 자체가 틀이 잡혀져 있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. 네. 저는 2차 전지도 그래 될 거라 봅니다. 나중에는. 네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조금 더 너무 보수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살짝 이제 고인물이 여기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제가 듭니다. 최대한 좀 풀었는데. 최대한 풀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. 봤던 게 있고 이건 합리적인 얘기야라고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자리 잡을 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. 예, 그런 흐름이라 저는 봅니다. 굉장히 그걸 잘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이해가 좀 가고요. 다음은 이제 2025년부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전기차 업체에서 양극재를 한국이 혼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캐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경쟁사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공급이 좀 과잉돼서 좀 이게 매출적인 측면에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어떻습니까? 그게 김현수 연구원 이야기였나요 혹시? 예. 그렇죠. 예. 논조가 그런 것 같아서 그분이 좀 공급과잉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. 베스트 애널리스트. 예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근데 가봐야 되긴 하는데 예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분도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잖아요. 그렇죠.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보시는 어떤 지표가 있긴 하겠죠. 그렇죠. 예, 그럼 지표를 봤을 때는 공급과잉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공급과잉이다라는 거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
작년 기준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 시장 성장성에 대한 그 표를 지금 2차 전지에 결합을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럼 그러니까, 올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다 안 났잖아요. 아, 그래서? 네,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없으니까. 네, 그러는 걸 이제 예상을 했을 때, 야, 이 정도면 2025년은 공급 과잉이야 라고 할 수 네, 있는데, 네. 근데 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고, 당연하죠. 물론 또 적게 팔릴 수도 있는 거라서, 예.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것만으로, 막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, 뭐, 근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. 뭐,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. 가봐야 알 것 같아요. 예. 가봐야 알 것 같고, 최근에 그거는 있어요. 확실하게 전기차 시장의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그거는 맞아요. 그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예. 뭐 무조건 안 맞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혼자만 공급해도 다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여기 단서였죠.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전기차. 예. 근데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가 우리나라 쪽 말고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2025년 동안 예. 경쟁자가 사실은 나올 게 없어요. 그렇군요. 유럽은 아직까지 멀었거든요. 수율 못 잡고 있어요. 노스볼트 뭐 수율 맞춘다 했는데 노스볼트 뭐 배터리 달고 제대로 달리는 자동차가 없잖아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유럽 쪽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럽 쪽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멀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중국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.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게 달라요. 어쨌든 그 싸우는 전선이 다르잖아요. LFP랑 그 다음에 삼원계니까 네. 전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무조건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가보긴 해야 돼요. 확실하게 공급 과잉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.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최소한 제가 이 질문을 함으로써 딱 느낄 수 있는 거는 김현수 연구원은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. 그 말은 추정할 수 있는 자기만의 툴이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, 아닙니까? 말을 그렇게까지 하시죠. 아, 그래요? 아니, 뭐,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. 아니, 그게 그렇구나. 아니고. 거의 뭐 하나에서나 그렇지 전 세계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아니, 그냥. 네. 아니, 보내버리려고 하네. 아, 그런군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냥 예. 그 애널리스트는 원래 좀 그런,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 객관을 하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, 그건. 그렇군요. 제가- 뇌피셜을 좀 얘기해 주면 더 좋을 텐데. 자, 어쨌든 예전 작년 데이터. 예.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양극재사들 그러니까 중국을 좀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. LFP가 우선 아니기 때문에 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LFP를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중국도 LFP만 고집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나중에 봤을 때는 경쟁력이 충분해서 중국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거기다 좀 물건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전망 같은 건 없습니까? 와, 근데 이 질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이 이건 제가 생각이에요. 맞죠? 네. 아니, 기가 막힌 생각인데? 왜요? 이게 엄청 좋은 질문 같은데. 아, 그래요? 아니, 왜냐면 제가 천재성 미쳤네. 이 서당계 3년님 또 아. 풍어를 읊고 계시네. 갑자기 개 취급을 하네요. 아니 왜 제가 이야기를 왜 좋은 질문이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. 대부분의 증권사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예.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공급 과잉에 대한 의견을 예.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보고 일부러 이 이야기를 뒤로 이때 하려고 일부러 안 하긴 했는데 네. 이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에 항상 단서를 다는 게 뭐냐면 예.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못할 거라는 전제를 다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고. 그러니까 우리 그게 잘하는데. 아닐 수 있거든요. 당연하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요커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. 그럼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. 네, 맞아요. 예,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중국 쪽도 지금 노후화된 흔히 말하는 좀비 2차 전지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 좀비 기업들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서 이제 이 비아디라든지 그 다음에 CATL이 어쨌든 핵심이 되긴 할 겁니다. 그다음 뭐 이브 에너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메인이 되긴 하는데 네.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럼 계속 뭐 쉽게 말하면 좀 품질 낮은 차를 탈까요? 당연은 아니죠. 돈 그렇잖아요. 많은데 돈 네. 많으면 좋은 거 타지. 그럼 계속 전고체 타고 싶죠. 네, 계속 예. LFP를 달린 차를 주행거리를 짧은 차만 타려고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. 절대. 네, 그러면 중국 그러면 자동차 업체들이 말 그대로 삼원계 쪽에서 비아디라든지 CATL 말고 경쟁력이 있는 애들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. 당연하죠.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우리가 못 받으니까 경쟁이 안 됐는데
뭐 똑같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경쟁력이 생긴다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 공급 과잉에 대한 지금 이것도 김현수 연구원이 딱 전제를 깔았잖아요. 예. 2025년부터 중국을 제외하는 이래잖아요. 왜 제외하냐고 왜?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섭섭한 거예요. 우리나라 왜 제외하냐고. 왜 못 믿냐고요. 왜 제외하냐고. 그렇죠. 제외할 이유가 없어요. 본의 아닌 국뽕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. 제가 이 질문 나와서 일부러 요 밑에 제가 이건 보고 이때쯤 이야기 드리려고 일부러 안 했는 건데 네. 변화가 생긴다니까요. 그렇죠.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을 말할 필요는 없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질문은 너무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. 최소한 이 지금 애널리스트들 덕분에 우리의 이 뭔가 상상력이 네. 굉장히 융통성 있게 창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좀 느껴봅니다. 감사하고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에코프로 BM,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에코프로 BM. 자, 지금 에코프로 BM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까요? 네, 저는 삽니다. 삽니다.